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붕괴 장면을 보면 한동안 말을 잇게 되는 이 광주 동구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또 인재였습니다. 어제 4명이라고 전해드렸던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상을 입은 8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 가로수가 없었다면 이 사상자가 더 늘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장엔 안전공사를 감독할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안전이 붕괴되어 버린 이번 사고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감식반원들이 잔해 곳곳을 살핍니다. 건물 철거 때 썼던 굴착기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이 나온 5층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 합동 감식을 하는 겁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상태,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붕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관할구청 확인 결과 철거 현장에는 안전 시공 여부를 감독할 감리자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위험했던 공정이고 그런 부분인데 한번 현장의 상주에서 전반적으로 좀 그 공사 컨트롤을 좀 했어야 됐나. 광주 동구청은 철거 시공사와 감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가 사전 제출한 건물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발 먼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소와 철거업체, 감리자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입건하고 진행 상황 봐가면서 추가로 이제 계속 입건하려고요. 경찰은 현장 소장 등 철거 작업 관계자 10명을 조사하는 한편 철거 시공사가 일감을 제하청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쩌다 무너졌을까를 조사 중인데요. 붕괴 직전 사진을 보면 이 건물 아래쪽이 이미 상당 부분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무 밑동을 찍어내듯 무리하게 아래부터 철거하다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작업자들이 붕괴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촬영된 사진입니다. 5층 건물 뒤에 2층 높이 별관이 보입니다. 그제 찍힌 사진에선 저층부 별관은 이미 철거돼 보이지 않습니다. 붕괴 4시간 전 건물 안쪽은 대부분 헐려 나갔고 도로 쪽 외벽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붕괴 사고는 건물 뒤쪽에 쌓아놓은 흙더미 위에서 굴착기가 건물 안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작업이었나요, 방식이? 예. 이 건물 위부터 철거를 시작했다는 굴착기 기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 당국은 철거가 아래층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나무 밑둥찍기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5층을 놔두고 밑에 1층이나 2층을 기둥을 현재 붕괴를 시키게 되면 이게 더 기울게 되거든요. 흑산과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는 저비용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경비가 제일 들드는 방법이 그 방법이니까. 작업자들이 건물에서 난 소리를 듣고 붕괴 조짐을 알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에도 작업자들은 안전봉으로 차량을 통과시킬 뿐 차량 접근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붕괴를 감지하고도 인명피해를 막을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54번 시내버스 승객이었습니다. 이 건물 잔해가 버스 뒤를 덮치면서 이 사망자 9명은 뒷좌석에서 중상자 8명은 앞좌석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버스를 탔던 부녀의 삶과 죽음도 앉은 자리가 갈랐습니다. 엄마 병문안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파묻힌 54번 시내버스. 원래 형체를 짐작하기 힘들 만큼 크게 부서졌습니다.
특히 버스 뒤쪽에 파손이 심합니다. 사고 당시 이 버스에 탔던 부녀 승객의 생사도 여기서 갈렸습니다. 아버지는 앞쪽에 내리는 문 앞쪽에 앉았고 얘는 내리는 문 뒤에 앉았고. 앞쪽에 앉은 60대 아버지는 중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고 뒤쪽에 앉은 딸은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딸은 아버지와 함께 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병문안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딸의 사망 소식을 부친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로수가 버스 앞쪽에 가해지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나무 한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로 같이 분쟁되면서 이 버스를 매몰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9명은 모두 뒷좌석에서 나왔고 중상자 8명은 앞좌석에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다 숨진 60대 여성은 큰아들의 생일날 변을 당했습니다. 아들 생일상을 차려놓고 일하러 나선 길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형님한테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밥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시장 들렸다가 장보고 그 버스를 타고 오시는 바람에 유일한 10대 사망자는 고교 2학년생입니다. 등교일이 아닌데 동아리 후배를 도우러 학교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의 붕괴 전 대처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들의 이뤄질 수 없는 바람은 오직 하나.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